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보험의 세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단체보험의 계약에 대한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단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단체로 직원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종업원 같은 경우는 회사가 대신 보험료를 내준 거니까 그 내준 보험료가 이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회사는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라 하여 회사가 연간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송금 인정이 되고요. 종업원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예요? 70만 원이에요. 근데 7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일반 단체보험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 전액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종업원은 그게 이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0만 원까지는 비과세, 70만 원이 넘어가면 종업원은 근로소득의 합산과세가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체 보장성 보험의 세제 적용 요건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요건.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이나 질병이나 상해일 때 지급이 되게 되고요. 피보험자 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으로 한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또는 단체 환급금 보장성 보험일 경우,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일 경우에만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앞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요. 임직원을 위해서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되는지 요거는 여러분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요런 게 있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직원이에요. 그리고 수익자가 법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 세제 혜택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그죠? 이 사례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피보험자 수익자가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이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자가 누구예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이제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사례 두 번째 보시면은 법인이 계약자고요. 피보험자 임원이고 수익자가 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사례 3을 보시면 계약자가 법인이고요. 피보험자 종업원, 수익자도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 인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보험료의 송금 산입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이제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요. 사용자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해요. 자, 그리고 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은요. 근로자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 납입 부분에 대해서 이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자, DB형 같은 경우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송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연금 계좌에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DC형과 IRP에 대해서 우리 아까 연금저축공제에 그죠?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DC랑 IRP 포함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 납입분이 인정이 되고요. DB형은 혜택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 및 증여받은 보험금에 대한 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 및 증여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 및 증여세의 개요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고요. 증여세는 수증자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포괄주의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상속이야, 이거는 증여야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다 그냥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열거주의는요, 열거한 것만 상속재산, 증여재산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상속 증여재산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될까요? 이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요, 근로자가 그죠? 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이런 공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부분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구간이 있죠. 1억 원 이하일 때 1억 원에서 5억 원, 10억 원, 30억, 30억 초과. 그래서 세율은 10%씩 올라가거든요. 10, 20, 30, 40, 50이니까 10%씩 올라간다는 것만 알면 요걸 외워야 되겠죠? 1억, 5억, 10억, 30억, 30억 초과. 그렇게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50억, 30억 이하면 세율이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40%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여재산이 10억이다. 그럼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10억이면 40%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어떤 것들이 이제 상속재산으로 보냐라고 봤을 때 보험금 총 합계액에서요.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 합계액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피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낸 보험료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 중에 이제 내가 낸 부분에 대해서 그 피상속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우리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다음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수익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납입보험료 총 1,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아버지가 800을 납입했고 그러면 내가 낸 돈 얼마야? 200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낸 돈이 80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5,000만 원 곱하기 총 내가 부담한 돈은 1,000만 원이고 아버지가 낸 돈이 800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얼마인 거예요? 80%를 아버지가 내준 거니까 80%가 이제 상속재산이고 내가 낸 20%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거면 상속재산을 안 보내. 내가 낸 돈이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내신 8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4,000만 원을 우리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상속세 과세 방법입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수익자와 납입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돈 낸 사람이 누구고 이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 그러면 상속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속세잖아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거의 기준이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납입자와 수익자가 본인이면 비과세,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낸 게 아닌데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납입자와 수익자를 비교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례는요. 납입자가 아버지고 수익자가 본인이니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과세. 자, 근데 두 번째는 둘 다 같아요. 그럼 과세가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돼요? 안 돼요? 과세돼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내준 돈을 받은 거니까 그거는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어떨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다르다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낸 금액하고 내가 낸 돈이 일부 있다. 그러면 부모가 내준 돈만큼만 이제 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서 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속순위 및 금융재산 상속공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순위예요. 자, 상속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1순위는요. 배우자 및 직계 비속입니다. 비속은요. 밑으로 자녀. 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는 밑으로. 존속은 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순위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라고 보시면 되겠고 2순위는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3순위는 형제자매고요. 4순위는 사촌이네 반계 혈족까지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같은 순위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최근친은 이 선순위가 되고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공동순위일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에 비해서 5하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험 문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직계 비속의 상속분과 동일하다 그러면 틀려요. 몇 하를 가산해요? 5하를 가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말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만약에 뭐 4,500만 원이다. 상속 재산이 그러면 자녀가 셋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각각 자녀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1,500 그렇게 해서
4,500을 나눠 갖는 형태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구는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배우자는 1.5화를 더 높인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입니다. 금융재산 상속할 때는 이제 공제되는 부분은요.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전액을 공제해 드려요. 자, 그다음에 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 그러면 2천만 원을 공제해 드리고요. 금융재산 1억 원 초과다 그러면은 순 금융재산 20%를 우리가 공제해 드리는데 2억 원 한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순 금융자산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 될까요?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사이에 해당이 되죠. 그럼 얼마 공제해 주죠?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공제된다라고 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재산이에요. 그래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이제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간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 그러면 납입한 부분만 이제 증여재산, 그 부분은 이제 증여재산 안 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납입해준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보겠죠. 그리고 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니까 내가 납입했는데 그것도 누가 준 돈으로 납입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겠죠. 예,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액을 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실제 사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상속자랑 똑같아요. 납입자랑 수익자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으면 과세 안 하고요. 다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거니까 과세를 하게 돼요. 근데 보시면 본인과 납입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과세. 자, 둘이 같아요. 그러면 과세 안 됨. 이 경우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세. 이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세.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요거 과세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시험제 나오니까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예시인데요. 자, 한번 사례를 볼까요? 김생명 씨가 월납 10만 원씩 저축성보험에 가입했고 월 10만 원, 그중에 7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7만 원에 대한 부분은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가 받은 보험금에서 얼마를 이제 증여재산으로 볼 거냐거든요. 이분이 이제 만기에 받은 돈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 중에서 얼마가 증여재산이라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2천만 원 중에서 사실 여기 공식이 어렵게 써 있지만 10만 원 중에 7만 원을 내줬으니까 70%를 아버지가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70%가 증여재산인 거죠. 그러면 27에 14하면 1,400만 원이 증여재산으로 본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여러분 수익자입니다. 하여 보험금, 수익자라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또는 상이자를 보험 수익자, 여러분 보험 수익자의 피보험자 아닙니다. 보험 수익자라는 보험계약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익자랑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 넣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장애인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익자의 모든 보험금에 적용이 된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